네, 시사에서의 시간입니다. 어제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 주지사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어제 취임사를 통해서 한 말은 희생을 나누자라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주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고통을 공유하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와 함께 신임 주지사는 첫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지출 동결 등을 통해서 강력한 의지를 선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새로운 그의 시도를 기대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해결이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어제 브루스 라우너가 밝힌 새로운 방향과 또 이에 따른 반응들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신임 주지사의 새로운 주정부의 정책 방향 매우 강력한 톤이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언론이 그 헤드라인 뽑는데 이렇게 터프톡 했다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거칠고 강력하게 얘기했다 이제 이 얘기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브루스 라우너가 지금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될 위치에 있는 거버너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제 취임사를 한 20분 정도 했는데 그 취임사를 통해서 이제 일리노이 주 현황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도 내놨고 처방전도 내놨고 치료 방법이 뭔지 그것도 이제 내놨죠. 20분 동안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근데 이 사람의 진단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일리노이 주는 재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라이시스다. 위기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내놓은 처방전은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희생을 감내하자. 희생을 분담하자. 희생을 공유하자. 이 얘기입니다. 아직 어떤 희생을 공유해야 되는지 그 구체화는 이제 제시가 된 게 아직은 없죠. 당연히 이 안에 이제 지출 감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이 뭐냐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평상적인 비즈니스를 계속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부패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죠. morally corrupt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지금까지 같이 안 하겠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주 major transformation,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어제 다시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는 독립적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정치에 연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하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next generation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지 next election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치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 헤드라인을 뽑은 건 그 도덕적인 부패다 하는 얘기, 여기에 강조를 했고, 나는 단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나 정치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강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난번에 선거전 할 때도 계속해서 공격한 대상이 이제 그 스페셜 인트레스트 그룹이죠. 특별 이해 그룹들, 뭐 라비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유니언, 그다음에 정치권 내의 그 인사이더들 끼리끼리 그 서로 편애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 난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썰쩔매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취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파티가 이제 대대적으로 벌어졌는데 Party's over. 이제 파티는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버너가 출연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제 모든 바람이라는 것은 뭐 한결같죠. 이 사람이 줄곧 주장한 그대로죠. 뭐, 일리노이가 빨리 재정 위기를 해소를 하고, 부패도 청산을 하고, 친기업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세수도 많이 늘고, 그 다음에 교육 투자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세금도 좀 덜 내고 이 얘기를 빠질 수가 없죠. 뭐 인컴 텍스는 벌써 이미 내려갔습니다만은 프로퍼티 텍스도 동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세일스 텍스도 그냥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리노이주에 우리 과거의 영광을 좀 되찾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그런 바람이 있죠. 새로운 가버너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역시 그 현실이 녹록치 않다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그럼요. 한 사람이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보다도 브루스 라우너가 지금까지 선거전을 통해서 취임 직전에 취임한 이후에 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세금 정책을 하겠다. 세금을 내리든지 안 내든지 깎든지 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교육 지출은 늘리겠다. 투자는 늘리겠다 하면서 재정 위기는 해소하겠다.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여기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의문이라든가 이제 우려가 굉장히 깊은 것이 또 사실이죠. 네. 세금 줄이고 투자 늘린다는 건 뭐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의 바람이기도 한데 말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논리적인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현실에서 세금은 줄이고 투자를 늘린다는 약속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하고 주장한 게 바로 그거죠. 반텍스, 엔타이 텍스 얘기는 이제 이 사람이 계속했단 네.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규제,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규제를 줄이겠다 하는 얘기 계속했고, 정부가 부실한 것을 내가 수술하겠다 하는 얘기했고, 교육 투자는 절대적으로 늘리겠다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당선 직후에 한 말이 뭐냐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리노이주는 현황이 뭐냐, death spiral.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강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언론들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죽음의 하강을 하고 있다.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그냥 일리노이주가 콜랩스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취임사에서 한 얘기는 sacrifice, 모두가 희생을 분담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 군데 서로 다른 얘기를 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얘기냐, 좀 혼동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시민들이 많죠. 이제 한 전문가가 어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것이 이제 언론에 소개된 것들을 간략하게 간추리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브루스 와너가 가진 것이 뭐냐? 자신감과 돈.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가 갖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경험을 갖지 못했고 의회, 민주당의 의회를 갖지 못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신축적 있는 그런 코멘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대상으로 한 희생자가 누구냐 보면은 정치권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근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다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 서비스에 의존하고 지원이 필요로 한 시민들, 허약한 시민들, 아픈 시민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네. 고통을 부담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일리노이주의 과거의 번영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목적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다른 별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의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니까 한 사람의 의견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슈거 코팅이 되지 않은 의견이다 이게. 무슨 사탕 발림하지 않은 의견이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는 시민들도 있어요. 근데 또 한 민주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지 라이언 주지사가 들어왔을 때는 그가 우리를 파트너로 취급을 했다. 그 다음에 불과야비치가 들어왔을 때는 그가 우리를 적으로 취급을 네. 했다. 애니미로 취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브루스 와너가 등장해서는 그가 우리를 뭘로 취급을 할 것이냐, 희생자로 취급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지 라이언은 이제 감옥 속 가고 했습니다만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네. 정말 팔로티션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 파트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했고, 불가비치는 뭐 개혁한다고 그러고 막 휘졌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냐, 희생을 감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희생자와 희생자를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느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 상원의장인 존 칼러튼, 이 사람하고 이제 주로 상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새로운 주지사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그가 진지한 것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브루스 와너가 아주 센스하고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는 건 내가 충분히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 부정확하다 이거예요. 그 가버너의 잡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성을 가진 잡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런 의문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아주 아주 명쾌한 논리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명쾌한 논리로 이걸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6년 동안 우리가 리세션이 혹독하게 완 다음에 재정이 더 나빠졌는데 그동안에 그 이후에 우리가 주정부나 주의회에서 한 일을 보면은 숫자상으로 우리가 지출을 많이 줄였고 빌도 많이 줄였고 많은 improvement progress가 있었다는 게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실이라는 얘기. 이 사람이 이거를 안 봐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것을 안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고 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예산을 만들겠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우회적인 공격을 했어요. 또 반대로 이제 공화당 측의 의원들은 refreshing. 이 사람이 얘기는 굉장히 신선하다. 네. 우리는 이거 긍정적으로 받는다. 이제 또 그런 반론도 이제 제기가 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의회하고 이제 하나의 팀워크를 해야잖아요. 주지사 혼자 그렇죠. 마음대로 못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공조가 잘 될 것이냐 이거예요. 브루스 라너가 선거전을 하면서 마이클 매디건 같은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공격했단 말이에요. 부패. 이 사람은 자기하고 경쟁자가 아니죠. 주지사를 서로 같이 후보가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쪽에 그냥 의회에 앉아 있는데 혹독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이클 매디건과 팩 퀸과 불고이아비치와 다 한 통속이고 이 사람들이 부패의 골이다. 마치 뭐 악의 축이다 하는 식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이클 매디건이 이 정치파에서 32년인가 이 사람이 있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아놓고 새로 주지사가 됐는데 마음 털어놓고 잘 협조가 되겠느냐. 그것도 이제 큰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무원 사회나 정치권 내 관료주의라든가 정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민주당이 아성이란 말이에요. 일리노이주가. 그렇죠. 수십만 공무원들이 다 민주당 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관료주의 직업 공무원들이 이런 그 멘탈리티가 있죠. 뭐냐면 내가 30년 근무했는데 나는 풀타임 관료다 이거죠. 그대는 지금 주지사나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대는 4년 있다 갈 사람 아니야. 그럼 그대는 파트타임 공무원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대 말을 꼭 들어야 될 필요 없어. 이런 관료주의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지금 12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정말 올해 하루아침에 변화시키고 이걸 할 수, 협조를 다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걸. 그런 또 질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말씀만 들어도요, 파티데이가 끝난 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렇네요. 예. 자, 주정부의 일부 예산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기에 고갈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는 뭐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 몇 달 안으로 그 엑스트라 펀드 그러니까 추가 예산이 안 나오면은 제일 타격받는 데가 휴먼 서비스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뭐 노약자에 대한 장애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보건 혜택, 이제 의료 혜택 이런 거, 생활비 지원 이런 게 이제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추가 예산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교도소 예산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교도소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해주셨죠, 네. 교도소가 그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1인당 뭐 3만 불에서 5만 불까지 들어간다니까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세입이 부족한 것이 이제 50억 달러라는 얘기는 뭐 이제 인컴 텍스가 이제 내려가면서 관련 수입까지 합해서 40억에서 50억 정도 이제 펑크가 날 것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주 정부에서 지금 unpaid bill 그러니까 외상값 우리 돈을 안 내고 있는 게 얼마냐? 70억 달러예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죠.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거리는 주정부 공무원들의 펜션이죠. 이 부족분이 이건 unfunded bill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1,100억 달러. 우리가 보통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안은 통과했지만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이 된 게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일리노이 예산의 아주 큰 줄거리를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 숫자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그 숫자인데 일반 세입 우리가 돈 내는 거 revenue 네. 우리가 돈 내서 세금 내서 들어가는 게 한 317억 달러 정도 돼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거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보건 뭐 human service, public safety 이런 거로 나가는 돈이 249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펜션으로 나가는 거, 주 공무원 은퇴로 나가는 거, 이자 지금 빚어둔 거 이런 거 따지면은 12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적자가 나잖아요. 벌써 적자입니다. 네. 적자죠. 그다음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돈이 쓸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냥 이 상태로 가면 127억 달러가 적자다 이거예요. 전체 일반 세입이 317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브루스 라너가 death spiral이라고 얘기한 게 죽음의 하강을 하고 있다 하고 얘기한 게 그렇게 과한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네, 이 숫자상으로는 뭐 확실하게 적자 상태가 될 텐데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 브루스 라우너는 이 새로운 첫 행정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행정명령이 일단 이제 하되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지출을 대폭 줄이고 거의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컨트랙들, 또 그랜트 나가는 거 이걸 지불 중지했어요. 이머전시 이후에는 스탑.
다 네. 보류하라 이거예요. 이게 한 7억 6천만 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출 계획들을 보류한 게 뭐냐면 뭐 각 에이전시에서 뭐 주경찰국이라든가 뭐 도로국이라든가 이래서 새 차도 구입해야잖아요. 그것도 스탑. 뭐 어디 출장 가야잖아요. 출장도 스탑. 다 스탑 시켜버렸어요. 심지어는 절전. 우리 집에서도 왜 전기빌 전략 네. 그 식으로 절전해라 이거죠. 히팅 쿨링비도 깎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렇습니까? 똑똑하게 네. 지금 이제 지시를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샐러리, 그 주지사 봉급 이거를 1불로 내렸어요. 이 사람 몇십만 불 타는 그렇습니까? 사람인데 네. 1불로 내리고 자기 때가 타는 그 베네핏, 엠플로이 베네핏 다 안 받겠다. 이 사람 뭐 돈이 많이 있으니까 한 10억 달러 있는 사람이니까 뭐 1달러 받아도 괜찮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한 이 행정명령 뭐 이것만 가지고 재정위기가 해결된다는 거는 뭐 가능하지 않고 이제 정작 키 퀘션이 뭐냐면은 얼마나 지출을 줄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통이 얼마나 심해지냐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텍스를 올릴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텍스를 올릴 거야. 이게 또 문제죠. 그 다음에 얼마나 행정수수료, 뭐 fee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뭐 1년에 한 번씩 뭐 자동차 뭐 플레이트 바꿔도 뭐 요즘 계속 한 오르죠. 100불 100불 넘습니다. 더 네. 내나요? 이런 게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얼마나 올라가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다 줄이는데 희생을 공유하자, 고통을 공유하자 하는데 누가 제일 희생을 많이 받느냐? 저소득층이냐? 아니면 기업이냐? 중산층이냐? 누가 제일 그 sacrifice 많이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게 이제 언제 나오느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월 중순에 이제 예산 그 설명회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예상이죠. 일단 우리 커뮤니티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오를. 왜냐하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우리 커뮤니티에 보건이라든가 교육, 생활비 보조, 뭐 의료 보건 보조 이런 거 받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커뮤니티 노약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자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번 희생 공유 분담에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깎이는 거는 아마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지출을 정부가 줄이게 되면은 저소득층이 받게 되는 타격은 더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도 예, 혜택 받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정책들이 또 발표가 되게 될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오늘 시사 해설 시간에는 어제 이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 주지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가 밝힌 새로운 앞으로의 정책 방향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들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